이번 시간에는 소개팅을 나가서 소개팅녀가 무의식적으로 남자인 나에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는요, 뇌과학 그리고 최면을 활용한 기법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정확한 정보를 심리실험 그리고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빠지게 만들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는 그냥 남자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자와의 관계에서 사실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성과의 소개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개팅 내에서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친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남성성을 잘 어필하는가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룰 건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친밀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라포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다라고 하는 그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라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할 건데, 라포는 친해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이 라포를 형성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친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운 상호작용입니다. 개인적인 친밀감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유대감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 우리가 비언어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호감의 동질감이나 결속을 기초로 형성이 됩니다. 서로 진실한 마음이나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상호 간의 유대가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개인적인 유대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친밀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남, 이 과정 중에서 얼마나 즐겁게 티키타카 상호작용을 했는가. 사실 티키타카는 언어적인 요소만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사실 대화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분위기,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리고 접촉, 그러니까 대화로 접촉할 수도 있고 비언어로 접촉할 수도 있고 접점의 지점이 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접촉이라는 게 꼭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지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의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접촉의 결과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껴지느냐, 바로 이게 즐거운 상호작용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성은 서로 인간관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즉 소개팅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만나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무의식 비언어를 활용을 해서 친밀감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친밀감을 만든 이후에 그 여성에게 남성으로서 어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개팅녀가 무의식적으로 남자한테 빠져들게 만드는 방법 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밀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서로 관심사를 공유한다던가, 아니면 말문을 아주 쉽게 연다던가, 아니면 유머를 잘 구사해야 된다던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화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친밀감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의식, 그리고 그리고 뇌과학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방법, 바로 이것을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미러링과 매칭이에요. 인간의 뇌에는요, 미러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미러 뉴런, 즉 거울 신경 세포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혹은 특정한 행동을 따라서 할 때 반응하는 영역이 바로 미러 뉴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친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탈리아의 파르안에 있는 한 대학에서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 조각을 집어 올리는 것을 보았을 때 원숭이의 뇌세포가 반응하는 그 영역을 보고 여기를 미러세포, 미러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렇게 원숭이의 다른 영역의 운동 기능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발견된 게 바로 이 미러 뉴런인데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친밀해져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따라하게끔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기법이 미러링과 매칭이에요. 근데 미러링하고 매칭은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상대방이 주스를 한 잔 이렇게 마신다면 한 템포 느리게 나도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한 템포 느리게 나도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바로 이런 게 미러링 매칭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겨우 물 한 잔 따라 마시는 걸로 미러링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미러링하고 매칭의 좀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미러링은 상대방이 거울 보듯이 따라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거울을 볼 때 상대방이 뒤로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 있다면 나도 똑같이 뒤로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손짓, 발짓, 표정, 뭐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상대방의 행동에 발맞추어서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너무 티나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티나게 하면 안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왼다리를 꼬았을 때 나는 오른다리로 꼰다. 그럼 이게 미러링입니다. 즉 거울을 보듯이 똑같은 자세를 앉는다. 티나지 않게 따라 하는 거예요. 매칭은 상대방이 왼쪽 다리를 꼬았을 때 내가 오른쪽 다리를 꼬면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라면 왼쪽 다리를 꼬면 거울처럼 비춰지지 않잖아요. 바로 이게 매칭입니다. 즉 전체적인 자세를 따라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굴 표정이 웃고 있어요. 그럼 나도 따라서 웃는 거고요. 상대방이 너무 즐거워 손뼉을 막 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맞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따라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처음부터 막 따라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자세를 바꾸잖아요. 그럼 나도 자세를 비슷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찡그리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찡그려주는 거고요. 상대방이 자세를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나도 자세를 앞으로 당기는 것.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세를 맞춰주다 보면 사실은 대화의 주제, 대화의 이런 티키타카가 잘 되지 않아도 맞춰지게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자세가 맞아지게 되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랑 나랑 약간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공통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리를 꼬았을 때 나도 꼬고 상대방이 팔짱 끼었을 때 나도 팔짱 끼고 이런 식으로 몇 분간 따라 했을 때 상대방이 연구자한테 와서 혹시 저희 만난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물을 마시면 물을 따라서 마시고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나도 밥을 먹는 바로 사소하지만 이런 행동을 맞추는 기법이 미러링과 매칭 기법입니다. 두 번째, 언어적으로 맞추는 걸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나를 따르게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따라하는 기법을 알려드렸다면 이 두 번째는 언어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가 바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열심히 맞췄다면 이제는 언어적으로도 맞춰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할 때 서로 맞지 않는 구간, 즉 그 사람하고 나하고 주제가 맞지 않는 구간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구간도 나오게 되어 있고 내가 관심 없는 구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심 없는 구간, 내가 잘 모르는 구간,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무언가 맞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백트래킹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언어적으로 상대방과 보조를 맞추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하고 얘기를 할 때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얘기했을 때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러면요. 대화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이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여행 좋아하지 않고 여행 가지 않았다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 여행은 제가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재활용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친한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고요. 안 친한 사이에서는 이런 기법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데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요? 최근에 일본 다녀왔어요. 일본에 교토도 다녀왔고요. 오사카도 다녀왔어요. 가서 정말 맛있는 곳 진짜 많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최근에 일본 오사카하고 교토 다녀오셨구나. 교토는 어떠셨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녀온 곳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기법. 사실 우리가 그 여자하고 대화할 때 되게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해라. 근데 잘못 따라하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핵심인데 다녀오셨어요가 핵심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을 요약해서 다시 재정리해라. 이 재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했었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을 했다면 그 특정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이야기를 막 하게 된다면 저는 요즘에 회사에서 맨날 출퇴근만 하고 맨날 집 회사 이거밖에 안 해요. 너무 심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날 집하고 회사만 다니느라 좀 심심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단어를 활용해라. 이 백트래킹 기술을 사용을 할 때는요, 이 언어적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언어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의 빠르기, 그리고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템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의 빠르기가 빠르다면 나도 최대한 그 사람의 빠르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맞추는 보조 맞추기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은 말이 굉장히 빠른데 나는 그러셨구나. 집하고 회사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요, 서로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안 맞아,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코로나 전엔 찜질방을 일주일에 3번씩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찜질방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찜질방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백트래킹 기술이고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찜질방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해요. 까지 가면 정말 120점. 그리고 여기서 150점이 되려면 찜질방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해요. 언제 한번 조금 더 친해지시면 같이 가시죠. 이렇게 데이트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건 150점입니다. 이렇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조를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친밀감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개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연인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를 좌우하는 게 바로 3번째, 남성성이에요. 이 남성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한테 없는 그 남성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건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 남성성이 막 우락부락한 약간 근육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리드하는가, 혹은 주제를 리드하는가, 혹은 데이트를 하면서 다음 코스를 리드하는가, 그 리드를 통해서 리더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리드하고 그리고 장소를 리드하는 것, 사실 남자분들이 이런 불만 되게 많아요. 왜 데이트 코스는 남자가 다 짜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왜 대화 주제는 남자가 다 준비해야 돼? 라고 물어보지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준비 안 하면 남성성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서 무언가 리드를 하게 되면 여성이 느끼기에 무의식적으로 되게 뭔가 리더십 있다 를 느꼈을 때 이 리더십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매번 그거를 남자가 하길 원하는 여성이라면 공주병이 좀 있다거나 그 자체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첫 데이트에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데이트 코스를 짠다거나, 혹은 이 근처에 맛집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 중에서 뭐가 더 좋으세요? 라던가 어떤 걸
선호하세요? 라던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드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이 느끼기에 남성성으로 충분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컷의 우두머리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컷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건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요. 앉아있는 자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도 어깨를 펴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넓게 짚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댄다거나 무리의 우두머리들은 사실은 이 자리를 넓게 씁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를 넓게 가져가요. 그렇다고 쪽벌남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팔 이렇게 벌렸을 때 요 정도 사이즈로는 팔을 벌린다거나 요 정도로 팔을 이렇게 더 두게 된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뒤로 했을 때 다리를 이 정도로 살짝 다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때 남성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이런 분들한테 여자분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자신감 넘치고 자세가 자신감 넘치는 자세일수록 훨씬 매력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목소리 톤이에요. 남자분들 보통 목소리 톤이 저음인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고음이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여자들은요, 남자의 이 고음 목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친해지면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은 저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자는 굉장히 남성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저음이 아니다 그러면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든지 스피치 학원 같은 데에서 이 음성의 트레이닝을 받으면 쉽게 이 음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라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이 빠르게 나한테 빠져들게 할 것이냐, 친밀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남성으로서 느끼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